지난 영상에서 계속되며 지난 영상은 영상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쿠베르탱은 어렵게 부활시킨 역사적인 제1회 근대 올림픽의 개최지를 그리스의 유서 깊은 도시인 아테네로 정했습니다. 아테네가 고대 올림픽의 중심지이기도 했지만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인종적, 민족적, 이념적, 종교적으로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어 충돌이 끊이지 않던 세계의 화약고인 발칸 반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최초 IOC 위원들은 쿠베르탱의 노고를 인정해 그의 고향인 파리에서 제1회 근대 올림픽을 개최할 것을 권유했으나 쿠베르탱은 가장 의미가 있는 장소에서 평화의 제전을 부활시켜야 평화에 대한 세계인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리스 정부는 오랜 기간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고 이에 쿠베르탱은 그리스 정부를 끊임없이 설득하여 드디어 1896년 성공적으로 올림픽을 개최하게 됩니다. 이처럼 어렵게 부활된 현대 올림픽은 고대 올림픽에는 없었지만 전쟁과 관련이 있는 사격, 펜싱 등 몇 개 종목이 제1회 올림픽에서부터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전쟁 때문에 탄생한 대표적인 종목인 마라톤도 포함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마라톤은 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마라톤이 가장 마지막에 열리는 종목이고요. 마라톤은 BC 490년에 벌어진 그리스 군과 페르시아 군의 마라톤 전투에서 감격적인 승리 소식을 후방의 시민들에게 전하며 산화한 페이디피데스의 고사에서 유래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의 썰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당시 패전한 페르시아의 후예인 이란은 마라톤을 하지 않으며 1974년 자국에서 개최된 테헤란 아시안 게임 때도 마라톤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전쟁과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이 1912년 제5회 스톡홀름 올림픽부터 실시된 근대 5종 경기입니다. 쿠베르탱은 용감한 군인이 갖추어야 할 자질의 표상을 전령에서 찾았습니다. 전령은 적과 만났을 때 총을 쏘거나 검술로 물리치고 말을 달려 적진을 돌파한 후 강을 건너고 들판을 달려 목적지에 빨리 도착해야 하는데 이 점에서 착안한 종합적인 경기가 바로 근대 5종 경기입니다. 이후 쿠베르탱의 생각대로 올림픽은 평화를 갈구하던 세계인의 이상을 표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최 효과가 예상보다 크자 그리스가 올림픽이 자신들의 고유 문화이므로 계속해서 자국에서 올림픽을 열겠다고 나서면서 IOC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쿠베르탱은 세계 여러 나라가 돌아가면서 올림픽을 개최해야 올림픽의 정신을 널리 확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반대했고 대신 이후 올림픽 개막식부터는 그리스에게 제일 먼저 입장하는 특혜를 주겠다고 하며 그리스를 겨우 달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평화의 제전인 올림픽이 여러 차례 개최되었지만 20세기 초가 되자 제국주의 열강들의 극단적 대립으로 전쟁이 터질 것 같은 분위기가 유럽에 팽배해졌습니다. 그러자 쿠베르탱은 대외 팽창을 공공연히 노리던 독일에 강권하다시피 해 1916년 제6회 올림픽이 베를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당시 쿠베르탱에게는 평화의 제전을 개최하는 나라가 적어도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프랑스 출신인 자신이 견원지간이던 독일의 올림픽을 권유함으로써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이후 악화된 양국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희망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화를 갈망하던 사람들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사실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말은 유럽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으로 세계대전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대서양을 건너 참전하면서 세계대전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죠. 중요한 것은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제6회 근대 올림픽이 무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IOC는 본부를 중립국인 스위스의 로잔에 설치하고 몇몇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조촐한 기념식으로 올림픽을 대신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든 평화를 지키려는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올림픽 기간 중에는 휴전하던 고대 올림픽 정신을 계승하지 못하게 되자 쿠베르탱은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도 전해집니다. 이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평화를 갈망하는 세계인의 마음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IOC는 이러한 평화의 기운을 더욱 증폭시키기 위해 전후 최초의 올림픽인 1920년 제7회 올림픽을 벨기에 안트베르펜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벨기에는 전쟁 전에는 중립을 주장하던 약소국이었는데 단지 프랑스로 향하는 침공로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독일의 침략을 받아 국토가 초토화되는 참변을 겪었던 상태였습니다. 당시 독일은 원활한 전쟁 수행을 위해 점령지인 벨기에의 국경지대에 고압선을 설치해 외부와의 통행을 차단했고 이로 인해 피난을 가지도 못한 많은 벨기에인들이 전쟁 내내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또한 이프르 같은 곳은 전쟁 중 처음으로 독가스가 살포되어 압이 교환이 되었을 뿐 아니라 엄청난 폭격으로 옛 자취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초토화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겪은 벨기에는 자국에서 평화의 제전을 개최함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아픔이 재발되지 않기를 기원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를 갈망하는 이러한 처절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악랄한 인간들이 전쟁이라는 수단을 다시 꺼내드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독일의 나치가 전면에 부상하면서 올림픽의 거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원래 올림픽의 형식적 개최 단위는 도시였고 지금도 그렇지만 현대에 와서는 실질적으로 국가가 뒤에서 지원해야만 하는 국가적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올림픽의 거대화가 시작된 것은 1936년 제11회 베를린 올림픽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독일은 올림픽을 개최하라는 IOC의 권유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IOC는 호전적인 나치 독일에 호의적이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올림픽의 근본 이념인 평화의 제전을 치르게 함으로써 전쟁을 막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전에 독일에게 올림픽 개최를 요청했던 것과 같은 이유였죠. 하지만 독일은 결국 11회 베를린 올림픽을 개최했고 이전의 어떤 올림픽보다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나치가 올림픽을 체제 선전의 도구로 적극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11회 베를린 올림픽은 정치적인 색채가 강했고 날조된 게르만 민족 우월주의를 선전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화의 제전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죠. 당시 나치는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림피아에서 성화를 체화해 베를린까지 봉송하는 행사를 치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이후 올림픽부터 중요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원래 메인 스타디움의 성화대에 불을 밝히는 행사는 1928년 제9회 암스테르담 올림픽 때부터 시작되었으나 올림피아에서 체화 행사를 통해 얻은 불씨를 릴레이로 개최 도시까지 봉송하는 전통은 제11회 베를린 올림픽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올림피아에서 베를린까지 성화를 봉송하던 경로가 나중에 독일군의 침공로가 되는 아픈 역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러한 암울한 모습 가운데에서도 국적과 인종을 초월한 우정도 있었습니다. 특히 전설적인 미국의 스프린터 제시 오웬스와 멀리뛰기에서 경쟁했던 독일의 루츠롱이 그 주인공입니다. 멀리뛰기 결승에서 오웬스가 2번의 파울로 실격될 위기에 처하자 롱이 다가와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실력이 워낙 좋으니 도약 라인 훨씬 앞에서 점프를 해도 나를 이길 수 있다. 이러한 조언을 받아들인 오웬스는 멀리뛰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이후 롱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1943년 전사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웬스는 말년에 빈곤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사업에서 성공한 롱의 아들이 찾아와서 도와줌으로써 둘 사이의 미담은 이어졌습니다. 올림픽에서 경쟁자로 만났지만 함께 경기를 하며 나눈 우정이 세대를 거쳐 이어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